질투 아니라 부러움으로. 자 보자. 몇 페이지 펴냐면 자 96페이지 펴. 신경계다. 신경계는 뉴런이 모여가지고 이제 신경계를 이루는데 기관계인데 사람의 기관계인데 자 보자. 우선 신경계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다. 그러면 신경계 봐봐. 신경계는 자 뭐로 나오냐? 크게 말초신경계하고 중추신경계로 나온다. 중추신경계가 뭐야? 중추적인 역할하는 뇌나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그러고 이 중추신경계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걸 뭐라 그래 우리는? 말초신경계라 그래. 신경계라 그래. 그래갖고 여기는 봐라. 중추신경계는 뭘로 이루어졌다? 얘들아? 뭘로 이루어졌어? 무슨 유럽? 열합니다. 그렇지. 연합neuron으로 이루어졌다. 여기는 명령이나 어떤 뭐 감각신경에서 온 감각뉴런으로부터 온 자극을 갖다가 판단을 내려 갖고 어떤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로 이루어졌다? 얘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이 중추신경계하고 온몸을 연결하는 신경계고 자,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는 또 뭐로 돼 있다? 아까 지금 말한 뇌하고 뭐로 돼 있다? 척수로 돼 있다. 자,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두 개로 돼 있어. 뭐? 자, 구심성 신경하고 원심성 신경. 구심성 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 감각신경, 감각뉴런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원심성 신경은 운동신경이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 구심성 신경은 야 중심이 중추신경계로 가기 때문에 구심이라고 그래. 그리고 기억이잖아. 이렇게 해보면 돼. 기억이야. 구심성 신경이 감각신경이고 야 이응이야. 원심성 신경이 중심에서 멀어질 원자. 그러다 보니까 뇌와 척수로부터 멀어지니까 뭘 원자를 써서 원심성 신경이라고 해. 운동신경이다. 이해되냐? 그러면 즉 얘는 감각기에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거고 중심으로 전달하는 거고 얘는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린 명령을 그러니까 얘는 자극이야. 얘는 뭐야? 명령을 반응기 운동기한테 전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야 얘들은 중추잖아. 뇌나 척수는 중추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치면 바보 되거나 병신 되지.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얘들은 뭐에 의해서 얘는 두개골에 의해서 보호돼. 뼈에 의해서. 얘는 척추 속에 있어. 척추 속. 그러니까 얘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뼈로 보호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그리고 뇌는 뭘로 나뉘냐? 봐봐. 대뇌, 소뇌, 중뇌, 중간뇌, 간뇌 잡아야겠다. 간뇌, 중간뇌, 내교, 연수로 나뉘어. 이해됐니? 그리고 자, 이 원심성 신경은 또 뭐로 나뉘어? 체성신경하고 뭐야?
자율신경으로 나뉜다. 자율신경. 이 체성신경은 중추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조절한다. 즉, 얘는 뭘 조절하냐? 뭘 조절해? 골격근을 조절해. 이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익근이야. 근데 체성신경은 뇌신경하고 뭐가 있어? 척수신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뇌하고 척수에서 뻗어나와. 그러면 얘 연합뉴런이에요? 제일 잘 물어본다. 제일 잘 물어봐. 연합뉴런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야, 뇌나 척수를 구성해야지만이 연합뉴런인 거야. 근데 얘는 뇌하고 척수에서 뻗어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아니야. 연합뉴런이 아니야. 조심해라. 뇌신경, 척수신경은 연합신경이 아니야.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이야. 운동신경. 얘들아, 조심해. 조심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아. 왜? 대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체성신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연합뉴런이다? 아니다? 아니다. 운동뉴런인 거야. 운동신경인 거야. 조심해. 뇌하고 척수에서 뻗어나오지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합뉴런이 아니야. 명심해라. 그리고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뇌하고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심장이라든지 내장기관, 분비세, 얘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불수의근이라고 해. 이해됐냐?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뭐로 나뉜다 또? 뭐로 나뉜다 얘들아? 교감신경하고 뭐로 나뉜다? 그렇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주로 뭐다? 주로 흥분이야. 그런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뭐라 그래 우리가? 한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단 말이야. 무슨 작용이라 그래? 기량작용. 그렇지, 기량작용이다. 기량작용이 대표적인가? 주로 교감신경은 흥분을 시켜. 부교감신경은 뭐다? 이완. 그렇지. 릴렉스 반대야. 릴렉스야. 이완이야. 선생님이 말했지. 야, 니들이 담배 꼬라물고 앉아서 담배 꼬라물고 있다가 교감 선생님 만났어. 그러면 졸라 놀래지. 동공이 확장돼. 심장이 벌렁벌렁해. 심장 호흡이 빨라져. 심장 박동 호흡이 빨라져.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기도가 뭐지? 뭐가 확장됐지? 잠깐만. 기관지가 확장돼. 그리고 소화 운동과 소화액의 분비가 억제돼.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방광이 확장돼가지고 오줌이 찔끔 나오려고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는 부교감신경 반대야. 반대로 외우면 돼. 이렇게 교감신경만 외우면 돼. 하나만. 그러면 얘는 어디서 뻗어나온다? 분명히 알아둬. 척수다. 척수다. 얘는 온리 어디서만 뻗어나온다? 척수신경이. 모두 척수신경이야. 근데 부교감신경은 골고루 나와. 중간내, 연수, 그 다음 척수도 나와. 그러니까 얘는 부교감신경은 뇌신경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척수신경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야, 교감은 뭐다? 온이 어디서만 나온다? 척수에서만 나와. 그 척수신경이야 모두.
근데 부교감신경은 야 중간내하고 연수 내신경에서 나오고 척수신경에서 나온다. 명심해라. 명심해라. 어? 그리고 이걸 이제 얘는 지금 뭐에 따라 나누냐면 기능에 따라 나눈다. 어? 근데 말초신경을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눠. 다른 방법으로 나눈다. 뭐냐면 해부학적으로 나눌 수 있어. 말초신경을. 말초신경계를 봐봐. 해부학적으로 나눠보면 뭐라 그러냐. 자, 말초신경을 해부학적으로. 해부학적이란 건 뭐야? 어디서 뻗어나온 위치에 따라 나누는 거야. 에? 그러면 어디서 뻗어나온다 했어? 내신경하고 뭐야? 척수신경. 내신경은 12쌍이고 척수신경은 몇 쌍이다? 31쌍. 내신경 몇 쌍이라고? 좌우에서 12쌍. 주로 내신경은 어디에 분포해? 주로 얼굴이야. 근데 척수신경은 좌우에서 몇 쌍이 되구나? 31쌍. 주식이 20, 계속 21쌍이거든. 저요? 31이라고 했는데. 됐어? 31쌍이야. 그리고 얘는 주로 어디서? 온몸에, 몸에. 근데 시험에는 애외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애외가. 꼭 알아놔야 돼. 애외. 애외가 봐봐. 뭐가 있냐? 눈에 교감신경. 자, 눈의 교감신경은 자, 봐라. 얼굴에 분포하지만 얘는 얼굴에 분포하지만 척수신경. 자, 주로 얼굴은 전부 다 내신경이라 했지. 근데 얼굴에 분포하지만 얘는 뭐다? 척수신경이야. 조심해. 그리고 또 뭐 있어? 자, 심장이나 소화기관에 부교감신경은 온몸에 분포하지만 몸에 분포하나 내신경이다. 어디서부터 온다? 풀어? 연수. 야, 연수가 뭐 한다 했어? 호흡, 심장박동, 같은 거, 우리 몸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심장이나 소화기관은 몸에 분포하기 때문에 척수신경이야. 근데 이 심장이나 소화기관의 부교감신경은 어디서부터 온다? 연수로부터 오는 내신경이다. 이해됐니?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게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지금 이걸 머릿속에 없으면 외우는 것밖에 안 돼. 이해됐니? 자, 신경계는 크게 뭐로 나눈다고? 중추신경계하고 뭐로?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봐라. 감각신경으로부터 온 자극을 갖다가 판단해갖고 명령을 내려. 갖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뼈에 의해서 보호돼. 갖고 두개골, 척추 속에 있단 말이야. 갖고 뇌는 크게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중간뇌, 간뇌, 내교, 연수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기능에 따라 나누면 뭘로 나눈다? 체성신경계.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신경하고 원심성 신경으로 나눈다. 그리고 원심성 신경은 또 뭐로 나눈다?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로 나눈다. 체성신경계는 대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이야.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심장기관이라든지 내장기관, 분비세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근방이 자율신경계의 자율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대뇌하고 연결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야. 야, 얘가 수의근이면 자살 졸라 쉬워. 심장 나대지 마. 야, 심장이 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 이쁜 여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 그러니까 야, 심장 나대지 마. 얘가 명령 안 들어. 근데 수의근이면 야, 자살 쉬워. 야, 심장 뛰지 마. 혈액 안 도니까 뒤집을 수 있지. 근데 얘들은 불수의근이야. 그리고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하고 뭐로 돼 있다? 무교감신경으로 있다. 교감신경은 온리 어디서 안 뻗어나온다? 척수. 근데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은 주로 흥분이고 이 부교감신경은 뭐라고? 릴렉스, 완하다, 이완이다. 갖고 야, 부교감신경은 연수나 뭘로 중간 내에서 뻗어나올 수 있다. 뇌신경도 되고 그 다음 척수로부터 뻗어나올 수 있는 척수신경도 된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를 해부학적으로 나누면 이제 어디서 뻗어나오냐에 따라서 뇌신경과 뭘로 나눈다? 척수신경으로 나누는데 뇌신경은 좌우 12쌍이고 주로 얼굴에 분포해. 근데 척수신경은 좌우 31쌍이고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 몸에. 근데 애외는 있다. 눈의 교감신경은 얼굴에 있지만 어디서 뻗어나온다?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리고 심장기관이나 소화기관의 보교감신경은 원래 몸에 분포하기 때문에 척수로 뻗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뻗어나온다?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뇌신경이다. 찍어놔. 그리고 이거 시험 머리에 쓰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얘들아. 야, 세상 좋아졌어.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노트북도 주잖아. 우리 때는 컴퓨터가 너무 귀해가지고 야, 386을 컴퓨터로 뭐 했는지 아냐? 게임 하려면 졸라 오래 걸려. 그 게임 있잖아. 이거 테트리스 정도밖에 못했어. 그것만 해도 엄청 이게 부의 상징이었어. 왜? 진짜? 이거 아니잖아. 이걸로 하면 상관없어. 긁지만 않으면 상관없어. 금간 게 아니라 기스난 거야. 그런 거 안 갔어. 마그네틱 카드에 금이 간 거야. 네 카드 아니야? 자, 보자. 그 다음 보자, 이제. 그래서, 자, 선생님이 명심해라 했다. 시험 문제에서 기억력을 비교돼서 첫 번째, 야,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연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 틀려? 틀려! 선생님 뭐라 했어? 뇌나 척수가 연합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은 연합뉴런에서 이게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합뉴런은 구성 안 돼 있지, 얘들아. 이해됐니? 명심해라.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은 체성신경계로 말초신경계에 있단 말이야. 하고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 게 아니단 말이니까 뻗어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연합뉴런은 구성 안 돼 있다. 명심해라. 야,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이루는 신경에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말초신경에 더 뻗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굴잖아. 말초신경계니까 얘는 부교감신경도 있지. 교감신경도 있고 부교감신경도 있지. 이해됐냐? 그리고 내신경은 뇌를 구성하고 척수신경은 척수를 구성한다. 맞아 틀려? 틀려! 얘들은 뇌에서 뻗어나온 거고 척수에서 뻗어나온 거야. 이해됐냐? 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첫 번째 봐라. 96페이지 봐봐. 중추신경계는 봐라. 신경계는 감각기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된 정보를 분석하여 반응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하는 기관계이다. 그리고 사람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하고 온몸에 뻗어있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말초신경계로 되어 있다. 근데 봐봐. 중추신경계는 뭐로 되어 있다? 얘들아. 뇌와 척수로 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뻗어나온 해부학적으로 뻗어나온 위치에 따라 뭐로 구성되어 있다? 뇌신경하고 뭐냐?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뻗어나온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뻗어나온 위치에 따라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자,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계는 감각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반응기, 운동기하고 반응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중추신경계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 정보를 통합하여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 명령을 어디다 전달한다? 반응기에 전달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첫 번째 보자 이제. 자, 옆에 봐라. 뇌와 척수가 있지.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지. 중요한 부분이지. 다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의해서 보호된다? 뼈에 의해서. 뇌와 척수는 외부의 충격이 손상되기 쉬운 조직으로서 이루어졌다. 단단한 뼈로 둘러싸서 보호한다. 뇌는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고 척수는 척추에 둘러싸여 있으며 두개골과 척추 안쪽에는 뇌 척수액이 뇌와 척수를 둘러싸서 흐른다. 그리고 사람의 뇌는 약 100억,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졌다. 뇌는 무게는 전체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전체 혈액의 20%가 흐른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소리 없는 뭐라 그래? 암살자라 그러지. 만약에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마시지. 그러면 내려가는 산소를 뺏어 먹어. 그러니까 뇌세포가 뒤지지. 그래서 사람이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 머리가 멍청해지고 바보가 된다는 거야. 조금만 마시면. 많이 마시면 뭐야? 죽는다고. 왜? 뇌세포가 파괴되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뇌세포는 잘 재생이 안 돼. 그러니까 한번 파괴되면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때리지 말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거 봐봐. 중추신경계를 보자 이제. 자 봐봐. 중추신경계가 있어. 뇌나 척수지. 자, 중추신경계를 보자. 첫 번째. 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서는 뇌는 각 부분의 명칭, 기능, 특징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척수에서는 기능하고 척수 반사의 경로 알아야 된다. 이해됐지?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이 있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는 거의 대뇌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무의식적인 행동이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반사라고 해. 반사. 그래서 무조건 반사하고 조건 반사가 있어. 무조건 반사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무조건 반사는 뭐가 있냐? 연수 반사. 중간내. 누가 가냐? 척수가 가냐? 뒤에 할 거야. 그럼 보자. 첫 번째, 사람의 뇌를 보자. 뇌는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 대뇌, 간뇌, 뇌줄기, 소뇌로 되어 있다. 봐봐. 뇌는 대뇌, 간뇌, 뇌줄기가 있어. 뇌줄기는 척수로 연결된 부분이야. 갖고 연수, 내교, 뭐로 돼 있다? 척수로 돼 있어. 이해되냐? 아니지. 잠깐만. 맞냐? 아니, 잘못했다. 잘못했어. 자, 잘못했어. 봐봐. 그려보자. 그려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제일 큰 부분이 누구다? 대뇌야. 그리고 여기가 뭐야? 대뇌고, 첫 번째 대뇌고, 여기 사이에, 여기에 우리가 뒷골 땡긴다 그러지. 이게 뭐야? 손해야. 그리고 여기가 대뇌하고 여기가 중간내거든. 여기가 중간내거든. 여기를 사이가 안자를 써갖고 여기는 뭐야? 간내라고. 대뇌하고 중간내 사이에 있는 데가 뭐다고? 간내야. 간내가 이제 간내고, 여기가 뭐야? 네 번째인 중간내. 여기 볼록 좀 튀어나온 데 있지? 여기를 뭐라고 해? 내교. 그 다음 척수 전해가 뭐다? 연수야. 그리고 중간내, 내교, 연수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줄기라고 해. 내줄기라고 해. 그러면 내줄기는 중간내, 내교, 연수로 되어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지, 손해로 되어 있어.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지. 내사가 더 심각한 거야? 식물인간이 더 심각한 거야? 내사지. 내사는 뭐냐면, 대뇌도 죽어있고 뇌줄기도 죽어있고. 근데 식물인간은 뭐야? 대뇌는 죽어있는데 뇌줄기는 살아있는 거야. 즉 뭐냐면, 내사는 특히나 연수가 뇌줄기에 포함되지. 연수는 호흡, 심장박동, 소화운동을 담당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호흡이 되는 거야. 뇌줄기가 살아있지. 자가호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산소 마스크 안 쓰고 있어. 그냥 정신만 있는 상태야. 근데 내사는 뭐냐? 뇌줄기도 죽어있고 대뇌도 죽어있잖아. 그러니까 뇌줄기가 죽어있다 보니까 연수가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사 상태면 이제 생명유지기를 달고 있는 거지. 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동의를 하면 이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어. 그래갖고 뭘 가능한 거야? 장기기증이 가능한 거야. 이 사람. 억지로 생명을 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병원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냐? 특히나 연수가 뭘 한다고? 호흡, 심장박동, 소화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먹여주면, 식물인간을 먹여주면 자가호흡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유지 장치를 안 달고 있어. 그리고 소화도 해, 이 사람이. 똥도 싸겠지, 오줌도 싸겠지. 근데 내사 상태는 뇌줄기도 닫혀있기 때문에
자기 기본적인 생명유지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거야. 거의 죽은 거야. 거의 죽은 거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뭘 못해. 이해되니? 이거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해보자. 대뇌는 뭐야? 대뇌는 우리의 봐봐. 자, 대뇌는 자 좌우 방구로 되어 있어요. 대뇌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좌우 방구로 되어 있어. 하고 겉에를 겉질, 속에를 속질이라고 하는데 겉바속촉이 아니라 얘는 뭐냐면 겉에는 뭐야? 겉질은 야 우리가 호두를 생각해봐. 호두가 단단한 껍질에 있지. 호두색은 무슨 색이라고 하냐? 우리가 무슨 갈색이라고 하냐? 브라운색이라고 하냐? 그러잖아. 그리고 속 가보면 속에 있는 열매는 흰색이지. 똑같아. 속질이 백질이야. 겉질이 뭐다? 회색질이야. 이해되니? 근데 야 겉질이 중요할까? 속질이 중요할까? 겉질이 중요할까? 왜? 야 뉴런이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돼 있지. 근데 야 여기에가 뭐가 있대? 겉질에가 신경세포체가 있대. 얘는 신경돌기로 돼 있대. 그러면 야 신경세포체가 핵이 있어. 핵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핵이 있다 보니까 뉴런의 기능을 전체 기능을 조절하지. 즉 겉질이 중요한 거야. 더 신경돌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신경세포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 겉질이 더 중요하다. 겉질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등 정신작용, 사고, 추리, 판단이 일어나는 거야. 야 이씨, 너 이씨. 저 전화하고. 알아. 하고 와.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그래서 야 그리고 봐봐. 얘네는 자 좌우 방구로 돼 있고 고등 정신작용, 사고, 추리, 판단 등의 고등 정신작용한다. 그리고 감각과 수위 운동에 중추고 겉질은 회색질이다. 그래가지고 야 겉질이 신경세포체가 있어갖고 더 중요하다. 속질은 백색질이고 축삭돌기가 있어. 그래서 봐라. 자 대뇌는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수위운동의 중추다. 올라와. 저기 97페이지에 나왔지. 제일 위에 봐. 자 대뇌는 좌우 방구로 이루어졌고 표면에 주림이 많다. 야 아인슈타인한테 죽을 때 의학자들이 그래서 딜을 했어. 네 죽은 다음에 머리 해보면 돼. 그러니까 콜? 그랬어. 봤더니 아인슈타인은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보다 주름이 20%가 많아. 즉 주름이 많을수록 표면적이 넓은 거야. 그러니까 내 용량이 큰 거야. 그래서 천재인 거야. 이해됐냐? 주름이 있다. 그리고 겉질과 속질로 구분된다는데 바깥쪽은 쌓고 있는 겉질은 주로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이고 안쪽은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인 백색질이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하다고? 따라서 겉질이 중요하다. 신경세포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수위운동의 중추가 어디다? 대부분 겉질에서 있는다. 왜? 신경세포체가 더 중요하니까. 이해됐지? 그리고 야 우리가 자 이게 어디서 교차한다? 연수에서 교차한다. 이게 연수에서 좌우신경이 교차해. 그러니까 좌우방구가 다치지. 그러면 오른쪽이 마비가 됩니다. 우방구가 다치지. 왼쪽이 마비가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자 대뇌 좌방구는 몸의 오른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우방구는 몸의 왼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한다. 대뇌로 들어오고 나가는 신경은 대부분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보자. 대뇌의 거칠 구분. 야, 위치에 따라, 야, 여기는 뭐라고 그래? 전두엽. 여기 뚜껑은 두정엽. 여기 옆에는 축두엽. 뒤에는 후두엽으로 구분해. 후두를 강타한다 그러지. 그 뒷머리를 때린다는 거야. 이해됐냐? 여기가 전두엽, 얘가 두정엽, 얘가 축두엽, 뒤에가 후두엽.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전부 다 위치에 따라 기능이 틀려. 봐봐. 기능에 따라 우리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하는데, 감각령은 감각기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갖고 감지하고, 자, 연합령은 감각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반응 명령을 내리고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운동령은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서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근데 봐라. 전두엽은 주로 뭐? 야, 이 앞쪽 부분 다치지. 말하기가 잘 안 돼. 말하는 거. 근데 두정엽은 봐봐. 말하기도 강조하고 운동 감각, 운동이나 감각, 미각, 읽기를 담당한다. 축두엽은 청각이나 후각, 그리고 후두엽은 주로 시각이야. 이해됐냐? 야, 뒤통수 다치면 안 보일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야, 앞에 전두엽 다치면 뭐 말하기에 장애가 올 수도 있어. 근데 두정엽은 제일 많지. 뭐 감각이나 운동, 말하기, 뭐 미각도 있고 읽기도 있다. 근데 축두엽은 봐봐. 뭐 혀하고 뭐가 있냐? 혀하고 뭐가 있어? 귀가 있잖아. 그러니까 코하고 후각이 있잖아. 귀가 있잖아. 그러니까 후각하고 뭐가 관계된다? 청각. 그렇게 외우면 돼. 이해됐지? 그리고 손에도 좌우방구로 되어 있는데, 손에는 봐봐. 특히나 대뇌의 역할을 갖다가 보조한단 말이야. 보조한다. 좌우방구로 되어 있는데, 방구로 되어 있는데, 얘다 손에는 뭐다? 대2의 평형감각하고 감각기로부터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대뇌와 함께 또 뭘 조절한다? 수위 운동을 조절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봐봐. 야, 손해가 뭐 한다고? 야, 뇌를 갖다가 조절해. 뇌를 갖다가 관장한다. 뇌의 평형 감각기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 즉, 봐봐. 뇌에서 오는 평형 감각기관을 뭐냐? 감각기관을 정보를 받아들여. 즉 뭐냐면 뇌에는 자 뭐가 있어? 장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뇌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청각을 소리를 감지하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전정기관이 있어. 얘가 전정기관. 얘가 방고리관이야. 방고리관. 근데 이 방고리관에는 뭐가 있냐? 림프액이 채워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선모가 있어요. 선모. 가는 틈이 있어. 그래서 회전 감각을 느낀다. 뭐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회전하지. 그러면 턴은 관성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선모는.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구나. 안단 말이야. 이해됐냐? 뭐에 의해서? 림프액이 관성에 의해서 회전각을 느낀다. 근데 전정기관에는 선모가 있는데 작은 이석이라는 게 있어. 이석이라는 게 있어. 이석이 있어. 이석이 있어갖고 이석이 중력에 의해서 여기를 눌러. 그럼 나 똑바로 서 있구나. 위치나 뭘 느낀다? 기울기를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가 이 내일을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형감각, 균형감각 담당하지. 그리고 또 뭘 보조한다? 야, 수의근의 운동 조절은 누가 한다? 주로 대뇌가 하지. 그 대뇌의 수의 운동 조절을 내가 보조한단 말이야. 이해됐냐? 두 개야. 두 가지. 뭐야? 평형감각, 균형 유지한단 말이야. 손해가. 그리고 뭐야? 수의 운동의 조절을 보조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명심해라. 시험 잘 나온다. 옆에 나왔다. 평형감각 기관 나왔지? 야, 전정기관은 이석이 중력을 느껴갖고 위치나 기울기가 한다. 그리고 반고리관은 림프액이 채워져 있어 관성에 의해서 회전감각.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우리 몸의 평형감각을 담당한다. 그리고 대뇌의 수위운동 조절을 보조해요. 이해됐어? 좀만 쉬어? 쉬어. 배고프다. 왜 중요하냐? 야, 간내가 호르몬 조절한단 말이야. 갖고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한다. 응? 간내는 이렇게 돼 있어. 약간 간내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약간 튀겨나왔어. 이게 뭐다? 내하수체야. 그래가지고 얘가 시상하부, 얘가 시상이다. 근데 시상하부가 조절중추다. 시상하부가 조절중추야. 얘들아, 이해되냐? 봐봐.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는데, 시상은 척수나 연수로부터 오는 감각신경을 대뇌 거칠에 전달하는 역할하고, 시상하부 미출구의 자율신경과 내분비계의 조절중추로 체내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시상하부의 끝에 달려있는 내하수체에서는 내하수체 호르몬이 나오지. 호르몬. 내하수체에서 뭐가 나오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 응? 이해됐냐? 그럼 보자. 그리고 중간내는 봐봐. 야, 눈하고 관계된다. 중간내는 눈하고 관계된다. 그래갖고 중간내가 대뇌하고 봐봐. 대뇌 다음에 간내, 간내 다음에 중간내야. 그 다음 내교, 연수잖아. 그래갖고 얘는 줄기잖아. 그래서 내줄기랍니다. 이 세 개를. 미친놈이 왔다 갔다 하네. 팔로 잡아줘 버려. 먹으면 많아. 그래가지고 봐봐. 말 모르고 이렇게 확실히 진짜. 중간내가 감각 정보의 전달 통로다. 그리고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하고 눈하고 관련된 건 다 누가 한다? 중간내가 한다. 그래갖고 안구 운동, 홍채의 조절 작용. 홍채 있잖아. 야, 빛이 많은 곳에 가면 홍채가 쭉 늘어나. 그래갖고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해. 그래가지고 빛의 양을 줄여. 근데 어두운 데 가면 홍채가 수축이 돼. 그래갖고 동공 크기가 어떻다? 커지면서 빛의 양이 많아진다. 그래갖고 미추구원 동공 반사의 중추다. 야, 눈하고 관련된 건 다 어디다? 중간내야. 그러다 보니까 안구 운동이라든지 홍채 운동 또는 동공 반사, 그리고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뒤졌는지, 야, 사람이 실려왔어. 근데 의식이 없어. 그러면 뒤졌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려고 뭘 해? 의사가 뭘 하냐면 아까 멈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멈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갔겠지. 그럴 것 같은데. 날아가고 있는 거야.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이게 과학적인 거야. 오, 그래요? 뭐냐, 제가 빛 보고 달라들잖아. 그래서 여기 꺼버리면 빛나는 대로 간단 말이야. 옆에 봐라. 홍채 운동은 봐라. 동공반사인데 중간내는 빛의 양에 따라 홍채를 축소 또는 확장시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밝은 곳에는 홍채가 이완을 해. 그래가지고 동공이 축소되면서 어두운 곳은 홍채가 수축을 해. 그래갖고 동공이 확대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내교는 중간내와 연수 사이에 볼록하게 도출된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이고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연수가 뭐라 했어? 호흡, 심장박동, 소화 운동을 담당한다 했지. 우리 몸의 최소한의 작용이야. 근데 이 중에 내교가 호흡 운동을 조절해. 같이 연수하고. 그리고 연수는 뇌와 척수가 연결된 신경이 지나는 곳으로 봐봐.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 갖고 밑줄 그어.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의 조절의 중추다. 그리고 얼굴 쪽하고 관련된 반사. 재치기, 하품, 구토, 침분비, 눈물 흘림 있지. 반사의 중추다. 재치기, 기침, 재치기, 하품, 눈물 분비와 같은 얼굴 쪽 반사의 중추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나와있다. 또 선생님 말했지. 내사하고 봐봐. 식물인간은 내사란 대뇌 겉질의 기능과 뇌줄기가 기능이 상실된 상태고, 식물인간은 대뇌 겉질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뇌줄기의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가호흡이 가능해. 이해됐지? 그리고 탐구 자료창에 대뇌 겉질의 부위별 봐봐. 안 나가는데요? 응? 안 나가는데요? 안 나갔어? 그냥 있겠지 뭐. 지금. 죽여. 죽여. 오! 내가 밟았는데 우리도 죽었다. 선생님 밟아 주겠어. 목이었냐? 아니, 나방. 나방이었지? 그냥 그러면 봐라. 그리고 봐봐. 대뇌 겉질의 부위별 기능 봐봐. 그림은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대뇌 겉질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나타냈다. 붉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단어를 들을 때는 아까쯤에 귀하고 코는 어디라 했어? 축두엽이라 했어. 들을 때는 단어를 들을 때는 축두엽 쪽이 청각중추다. 단어를 볼 때 시각중추지. 이거는 어디야? 아까 선생님이 보는 거는 어떤 거다 했어? 후두엽 쪽이라 했지. 그리고 단어를 말할 때는 말하기는 전두엽 쪽이야. 전두엽하고 두종엽 쪽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은 어디니? 사고의 중추는 어디야 주로? 어디냐? 이거 애매하네. 자, 봐봐. 단어를 듣 때는 청각중추, 단어를 볼 때는 시각중추, 그 다음 단어를 말할 때는 언어중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사고중추가 활발하게 반응한다. 사람은 활동에 따라 대뇌의 반응 부위가 다를 까닭은 대뇌의 기능이 뭐 돼 있다? 분호가 돼 있어.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됐지? 잠깐만. 여보세요. 예.
왜? 너무 많았어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씨발 보기만 했는데 씨발. 앵그리버드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또 다른 거 지금. 한번 머리 안 그 깎아서. 폭탄 있잖아. 머리 안 깎아서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머리 안 깎은 게 충격이 너무 커. 뭔 소리야? 내가 그런 소인배가 아니야 임마. 아니 지금 소인배 같아 근데. 그만 긁어. 또 이런 거에 화내면 진짜 소인배. 그만 긁어. 안 돼, 알았어, 안 알았어. 돼. 대인배다 대인배. 멋있어. 죽여버려. 딴짓되는 느낌 참는 거 존나 멋있어. 대인배다 대인배 이러고 있네. 진짜 걔 두드러고 싶다. 너 이따 어떻게 하냐? 감당 어떻게 할래? 너 손가차 타고 손가차 타고 너 내일 못 가, 너.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다리 부질러요. 아왜 씨발 내가 무조건 내. 너 내일 근데 휠체어 타고 갈 줄 알아 진짜. 집 가다가 팔 꺾여 너. 가다. 아니. 차 타고 가가지고 좀 얘기를 해. 봐봐, 팔을 꺾으면 깁스에서 끝나잖아. 근데 다리를 꺾으면은 목발도 짚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게 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부러뜨릴 거면 다리를 부러뜨려. 아니 너 어떻게 반응해줘야 돼? 너 말고. 아 진짜 어떻게 반응해줘야 돼? 얘한테 반응해줄게. 얘한테 말하면 아니야. 얘한테 말하면 아니야. 자 보자. 너희랑 말 안 해 이제. 넘겨. 삐졌네. 넘겨라. 이제 척수가 있다. 척수가. 척수도 야 중요해. 야 요새 야 우리가 디스크가 있지. 디스크는 뭐야? 이 척추 속에 이제 척추에 의해서 척수가 접혀버리는 거야. 끼어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돼? 야 감각이 없고 명령이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버리지. 그러니까 못 걸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액체 흘러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척수가 가운데 있잖아. 척수가 찝혀버리는 거야. 척추에 의해서. 몇 번 척추 있잖아. 몇 번 척추에 끼어버리는 거야. 디스크가. 그래갖고 막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 봐봐. 허리 디스크가 뭐예요? 그렇지.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는 수술해야 돼. 일부가 찝혀거나 뭐 전부가 찝혀버릴 수도 있어. 봐봐. 척수는 봐봐. 연수에 이어져 있어 척추 속으로 뻗어져 있다. 갖고 뇌와 척수신경 사이에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얘도 얘들아 뭐로 돼 있어? 뭐 여기 이렇게 좌반구 우반구로 돼 있는데 겉질하고 속질이 있다. 겉질하고 속질이 있는데 얘는 봐라. 야 근데 여기 배 쪽이 앞쪽이 배 쪽이야. 응? 뒤쪽이 등 쪽이야. 하고 겉질이 원래는 봐봐 여기는 회색질이었지. 반대야. 얘가 겉질이 백질이 돼. 척추 속에 척수는 그리고 속질이 회색질이 돼. 반대다. 그리고 야 앞쪽은 야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운동신경이 누구하고 연결됐다? 정근 앞쪽 정근하고 연결됐다. 앞쪽을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운전. 그렇지.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정근인데 정근은 누구하고 연결됐다?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운동신경. 얘가 후근인데 후근은 어느 쪽에 연결됐다? 감각신경. 그렇지. 감각신경이 연결됐다.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온다. 이해됐니? 그리고 척수반사가 있어. 척수반사가 있는데 척수반사는 허리 아래쪽에 무릎반사, 대변 배뇨 그리고 뜨거운 거나 날카로운 거 짚혔을 때 나도 모르게 손 떼지. 그거는 뭐야? 회피반사. 회피반사는 다 누구다? 척수반사야. 이해됐니? 보자. 첫 번째 구조는 대뇌와 반대로 겉질은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이다. 그리고 후근은 어느 쪽과 연결됐다고? 등 쪽. 그리고 감각신경 다발로 돼 있고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감각 정보를 내로 전달하고 정근은 뭐라고? 얘들아?
배 쪽 앞쪽이야. 그래가지고 척수의 배 쪽에 배열된 운동신경 다발. 야, 운전이다, 운전. 그리고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잡아라. 자, 기능은 정보 전달 통로 역할.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보내고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적분비, 미주거나 땀분비, 배변 배뇨, 무릎 반사, 회피 반사는 중추다. 근데 척수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므로 무조건 반사에 속한다. 무조건 반사야. 그럼 옆에 보자. 자, 척수가 손상되지. 후근이 손상되면 감각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정근이 손상되면 운동 기능이 이상이 생긴다. 이해됐어? 그리고 후근과 정근이 어떤 신경 다발인지 암기할 때는 운동신경을 정근, 줄여서 운전으로 외우면 된다. 그리고 야, 궁금해 봐봐. 뇌로 전달되는 신호는 모두 척수를 지날까? 얼굴에 분포한 감각기로 들어온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전달된다. 야, 무조건 다 척수로 거치는 거 아니야? 야, 눈에서 내가 봤어. 근데 척수 갔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내려가야 돼? 막바로 다이렉트로 된다. 얼굴 쪽은 막바로 척수 안 거치고 어떤다? 내려가 버린다. 이해됐지? 무조건 척수를 거치는 건 아니야. 이게 허리 아래쪽은 척수를 거치겠지만 팔이나 허리 아래쪽은 척수를 거치겠지. 근데 야, 얼굴 쪽은 척수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막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는 척수를 지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얼굴 쪽은 척수 안 지난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어. 무의식적인 반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무조건 반사라 그래. 그러면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 대뇌가 관여해. 근데 무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수, 중간에 척수가 관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로 치는 반응은 봐봐. 자극, 공이 날아오지. 그러면 감각기 눈을 통해서 감각신경, 시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 대뇌로 가. 그러면 대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 그래갖고 명령을 내려. 운동신경, 정근, 반응기, 근육, 그래갖고 반응,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지. 근데 무조건 반사는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일어나므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야, 우리가 그래갖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무조건 반사는 어떻게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뭘 보호한다고? 우리 몸을 보호한다. 즉 봐봐, 우리가 뜨거운 거 잡았을 때 잡은 다음에 손 뗀 다음에 뜨거 그러지. 왜 그래? 손은 떼는 거는 척수 반사야. 대뇌까지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이 감각기에서 감각한 자극은 대뇌로 전달돼. 근데 대뇌까지 전달되는 게 더 멀잖아. 그러니까 손 떼고 난 다음에 뜨거워 느끼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니까 손 떼는 거는 뜨겁다고 느꼈기 때문에 척수 반사가 일어났고 바로 된 거예요. 빨리 된 거야. 근데 뜨거움을 느끼는 거는 대뇌까지 전달돼야 되니까 먼 길이야. 그러다 보니까 늦게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뜨거움은 늦게 느끼는 거야. 손 먼저 떼. 그 다음에 뜨거움을 느낀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갖고 얘는 반응 경로가 짧기 때문에 대뇌까지 안 갔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자,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갖고 회피 반사나 무릎 반사가 있는데, 회피 반사는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자극과 뜨거운 냄비지.
감각기 피부가 감각신경 후군을 통해서 중추신경 척수로 전달돼. 운동신경 정근을 통해서 반응기 근육 반응 손을 뗀다. 응? 즉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해갖고 뜨거운 건 느껴. 그러나 그거는 척수 반사에 비해서 느리게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뜨거우면 늦게 일어난다고. 늦게 감지한다고. 이해됐냐? 손 먼저 때 척수 반사는 뜨거운 거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뜨거우면 뒤늦게 전달되지. 이해됐냐? 그리고 무릎 반사는 봐라. 자, 무릎뼈 아래를 고무망치로 치면 다리가 살짝 들어 올라간다. 이때 자극, 고무망치로 가볍게 치지. 그러면 감각기 근육에 있는 감각기로 가. 갖고 감각신경 후군, 갖고 중추신경 척수로 가. 그러면 운동신경 정근, 반응기 근육 그러면서 다리가 살짝 올라간다. 이해됐지? 옆에 봐라.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세 군데다. 뭐 있어? 연수 반사, 척수 반사, 중간내 반사. 갖고 연수 반사는 척수 반사는 뭐야?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접분비 반사, 배변 배뇨. 그리고 연수 반사는 얼굴 쪽이야.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딸꾹질이고 중간내는 뭐다? 동공 반사. 넘겨. 그 다음 이제 뭐다? 말초신경계를 보자. 말초신경계. 응? 그러니까 아까 치면 나왔지. 야, 척수반사는 몸이야. 연수반사는 얼굴이야. 그 다음에 중간내 반사는 눈이야. 눈이야. 중간내는 무조건 눈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이제. 자, 말초신경계가 중요하다. 말초신경계를 얘들이 헷갈려요 많이. 보자. 말초신경계를 보자. 말초신경계 봐봐. 온몸을 뻗어있는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해. 근데 이 중에 야 기능에 따라 분류해볼게. 기능에 따라 분류해볼게. 해부학적인 분류가 아니라 기능에 따라 분류해볼게. 야, 기능에 따른 분류는 말초신경계를 구심성 뉴런하고 원심성 뉴런으로 구분해. 원심성 뉴런에는 또 뭐가 있다?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이 있어. 자율신경에는 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 보자. 자, 봐라. 기능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봐라. 이렇게 돼. 자. 자, 이렇게 분류하는데 얘들은 또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중추신경계하고 연결돼 있다. 근데 감각신경이 있고 뭐가 있다? 체성신경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 뭐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는 구심성 신경하고 원심성 신경으로 나누지. 즉, 봐봐.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하고 뭐가 있다? 자, 봐라. 얘만 뭐다? 고심성 신경. 나머지 얘들은 다 뭐다? 원심성 신경. 응? 그러면 원심성 신경에서 뭐가 있다? 체성 신경계하고 뭐로 나눈다? 자율신경계. 또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해되니? 봐봐. 말초신경계는 크게 부심성 신경하고 뭘로 나눈다? 원심성 신경으로 나눈다. 어? 근데 원심성 신경은 또 뭐로 나눈다? 체성신경하고 뭘로? 자율신경계로 나온다. 자율신경계는 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근데 얘들은 뉴런이 한 개로 돼 있어. 한 개가 끝까지 연결돼 있어. 근데 얘들은 몇 개로 연결돼 있다? 두 개. 두 개로 연결돼 있어. 뉴런이. 이해되니? 봐봐. 얘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끝이 여기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신경세포체가 별딱지 모양이 아니야. 눈물주머니 모양이야. 그래갖고 여기에 이쪽에 감각기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래갖고 신경세포체가 옆구리에 있어. 자극이 전달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하겠지. 뉴런 한 개로 돼 있다.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말이 집 있어. 신경세포체가 별딱지 모양이 아니라 옆구리에 있다. 그리고 얘도 원심성 체성신경도 체성신경도 운동신경이니까 이렇게 별딱지로 돼 있는데, 얘들아, 운동신경은 크기도 크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마리집도 있고 신경세포체도 정상적으로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갖고 하나로 돼 있다. 신경의 전달이 이쪽으로 돼. 갖고 여기에 물질을 분비하고 여기에 근육이 있어. 수익은이 있어. 수익은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그리고 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얘는 몇 개로 돼 있다? 두 개. 뉴런이 두 개로 돼 있다. 교감은 두 마디지. 앞에가 짧아. 이렇게 하면 돼. 부교감은 세 자잖아. 앞에가 길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감은 앞에가 두 자니까 앞에가 짧고, 앞뉴런이 짧고, 부교감은 세 자니까 앞에 뉴런이 길어. 이해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얘는 짧고, 얘는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아. 얘를 뭐랄까, 두 개로 연결돼 있지,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다? 이걸 신경절이라고 그래. 이 연결이 안 된 부위를 뭐라고 한다고? 신경절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신경절이라고 그래.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그래. 그러면 교감신경은 앞에가 짧다 했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아. 부교감은 세자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어. 이후 뉴런이 짧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근데 여기 원자에는 이 신경절 이후 유런에 그게 없는데요. 뭐가? 말이집이 없어. 말이 없는데요. 말이 없어? 예. 예전에도 했듯이 맞아. 그러네? 미안하다. 예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뭐 얘기냐? 잘했어. 미안하다. 또 그거. 진짜 말 아니 왜? 그러면 여기서도 신경전달 물질 분비하지. 근데 누구만 빼고?
신경절 이전 뉴런만 뭐다? 노를 신경전달 물질이 노르 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아세틸콜린. 전부 다 나머지는 뭐다?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다. 응? 전부 다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야. 이해됐냐 안 됐냐? 그러면 되지. 봐. 우리가 기능상 말초신경계를 뭘로 나온다? 구심성 신경하고 원심성 신경으로 나온다. 어? 감각신경만 구심성 신경이고 나머지는 다 원심성 신경이야. 근데 원심성 신경은 또 체성신경하고 체성운동신경하고 자율신경계로 나온다. 자율신경계는 또 뭘로 나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오는데 이때 감각뉴런하고 체성운동신경은 뉴런이 한 개야. 자율신경계는 뉴런이 몇 개다? 두 개야. 그리고 교감신경은 두 자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부교감은 신경절 세 자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어. 근데 얘들아 봐. 근데 신경전달 물질이 교감신경계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만 노르네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신경전달 물질보다 아세틸콜린이다. 그리고 감각신경은 저희 신경세포체가 눈물 주머니 모양으로 옆구리에 붙어있다. 이해됐니? 그것만 외우면 돼. 그리고 뉴런이 한 개인 놈은 누구다? 감각신경하고 누구야? 체성운동신경이야. 자율신경계는 몇 개다? 뉴런이? 두 개. 그 다음 뉴런의 종류는 감각신경만 구심성 신경이고 나머지 체성신경, 자율신경계는 뭐다? 원심성 신경이다. 그리고 각각의 구조 알아놓고 신경전달 물질 일반적으로 얼굴 쪽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신경. 그 다음 몸 쪽은 어디? 척수신경. 그리고 근데 주로 교감신경은 어디서만 뻗어 나온다? 척수.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디? 연수 중간내 뇌신경에서 빠져나오고 척수신경에서 빠져나온다. 근데 애외가 있다 했지. 눈의 교감신경은 뭐다? 척수신경이다. 그리고 소화기관하고 심장하고 소화기관의 부교감신경은 몸에서 뻗어나오니까 척수에서 나와야 되는데 척수에서 안 나오고 연수에서 나온다. 연수에서. 그것만 애외야. 이해됐냐? 부교감신경은 주로 뭐라 했어? 릴렉스라 했어. 자, 올라와봐.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봐. 101페이지 봐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에서 같은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했지. 그러니까 무슨 작용? 기량작용. 교감신경은 주로 흥분.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안정, 완화, 릴렉스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담배 피다가 교감신경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 심장, 박동, 호흡운동 촉진돼. 그리고 동공 확장돼. 소화는 안 돼. 소화기관의 운동이라든지 소화액의 분비가 적어져. 그리고 방광이 확정되면서 어떻게 돼? 오줌이 찔끔 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기관지도 확장돼. 이해됐어?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반대야. 이렇게만 외우면 돼. 이해됐냐 안 됐니? 됐지? 그래서 동공은 확대되고 기관지는 확장되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그 다음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 촉진되고 소화운동 억제되고 설계분비 억제되고 방광 확장 이완된다. 즉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알맞은 긴장 상태로 만들어줘. 그리고 자 부교감신경은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원래의 안정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해됐지? 됐지?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신경계 질환이 있는데 야 봐봐 신경계 질환은 중추신경계 이상이 알츠하이머하고 뭐다? 파킨슨시병이야. 그리고 말초신경계 질환이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 루게릭병하고 갈랭발의 증후군이다. 야 중추신경계 질환 중에 알츠하이머는 다른 말로 뭐야? 치매야 치매. 자 대뇌의 누런이 파괴되어 뇌조직이 오므라들면서 직접 기능이 쇠퇴된다. 초기에는 기억력이 상실되고 질환이 진행되면 감정 변화가 심해지고 그렇잖아. 치매에 걸리면 어린애가 치는다 그러잖아. 감정 변화 심해. 방향감각 장애, 우울증, 인지장애. 사람은 못 알아보지. 인지장애는 그 다음 파킨슨시병은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되어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난다. 초기에는 쉽게 필요하고 팔다리가 떨린다. 질환이 진행되면 온몸이 굳으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운동장애가 나타난다. 말초신경계 질환은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 루게릭병이야. 운동신경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면서 나타난다. 초기에는 손의 사용이 서툴고 다리가 약해지며 질환이 진행되면 기침, 호흡곤란, 근육 약화, 근육 강직이 되면서 심장도 안 뛰어버릴 거야. 마지막에는. 그렇지? 죽는 거야. 그리고 갈랭발의 증후군은 몸의 면역계가 말초신경계를 잘못 공격하여 마리집을 손상시킴으로 발생한다. 급격하게 손과 발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됐지? 네. 오늘 여기까지 딱 맞다.